1단원의 이제 수열의 극한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수열의 수렴. 자, 여러분들이 함수에서도 어떤 함수를 극한 쳤을 때 그것이 어떤 특정 값으로 가게 되면 그거를 이제 그 함수의 극한이 수렴한다 해가지고 어디로 수렴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수열의 극한도 마찬가지로 수렴을 하게 되는데요. 함수의 극한과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해 줄게요. 함수의 극한은요, 예를 들어서 fx가 2x 플러스 3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극한이 가능했냐면은 리미트 x가 2로 가는 극한이 가능했어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x 플러스 3 같은 경우에는 7이다. 이렇게 푸는 게 가능했다 이거야. 자, 근데 이 수열의 극한에서는요. 어떤 특정 수열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래요? 수열이 뭐예요? 수열 내가 근데 처음 갔을 때 수열이 뭐라 그랬었니? 수열은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예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그래서 자,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항 AN이 자, 2n 플러스 3이다라고 해볼게요. 기억나요? 그러면 얘는 이제 뭐부터 시작하냐면 5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리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역이죠. 그죠? 그래서 2, 7, 9, 11 이렇게 가는 수역이었어요. 기억나요? n자리에는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n자리에 1을 넣으면 A1은 5죠. n자리에 2를 넣으면 둘째 항 A2는 7이에요. n자리에 3을 넣으면 셋째 항 A3은 9였어요. 그죠? 자, 이제 이런 식의 풀이를 했었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상 여기서 이제 함수의 극한을 수열의 극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n을 2로 보내볼게요. n을 2로 보내는 2n 플러스 3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녀석은 7이다가 나오죠. 의미가 있어요? 그냥 A2 찾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요, 이 n을 어떤 특정 숫자로 보내지를 않아요. 어떤 특정 숫자로 보내는 풀이가 없습니다.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고요, 수열의 일반항이랑 똑같기 때문에 전혀 이런 풀이를 시키지를 않아요. 함수의 극한에서는 뭐가 가능했냐면, 자, 리미트 x가 뭐 1.5로 갈 때 이런 거 가능했다고, 그치?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 가능해요? 수열의 극한의 정의역은 자연수라 했잖아요. 1.5로 보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요. 선생님, 그러면 수열의 극한은 어떤 극한을 치나요? 라고 한다면 이런 특정 숫자로 극한 치는 거가 아니라 얘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로 극한 칩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자, 무한대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수학 1, 2를 배우는 과정에서 함수의 극한을 칠 때 무한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내가 설명한 적은 있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무한대는 어떤 특정 숫자가 아닙니다. 그냥 졸라 커질 때인 거지, 그지? 엄청 커질 때. 그래서 무한대는 어떤 특정 숫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n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해주면, 야, 생각해봐라. n이 엄청나게 커지면 2n 플러스 3은 엄청 커지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무한대 된다 이거야. 이건 뭐겠어? 발산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수열도 선생님 수렴하는 순간이 생기나요? 라고 한다면은, 자, 예를 들어서 an이 n분의 1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첫째 항은 1이고 둘째 항은 2분의 1, 셋째 항은 3분의 1, 넷째 항은 4분의 1 이렇게 가는 녀석이겠지. 그렇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해봐라 라고 했으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을 해주라는 얘기고요.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건 무한 번째 항에 얘가 뭐가 될까라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계속 간다라고 했을 때 얘 뭐가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0이 된다. 그럼 이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이제 또 질문이, 선생님, 그러면 수열의 극한은 0으로밖에 수렴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다면, 자, 예를 들어서 an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2. 예를 들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숫자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4분의 3이 첫째 항이고요, 그 다음에 5분의 4가 둘째 항이고요, 그 다음에 6분의 5가 셋째 항이고, 넷째 항은 7분의 6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나중에 뭐 언젠가 되면은 10만 분의 99,099 이렇게까지 가겠지. 더 갈 거고요. 그지?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야. 4개 중에 3개는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팔다리가 4개 있는데 3개밖에 안 남는다 그러면 엄청 큰 거죠. 그죠? 5개 중에 4개도 엄청 큰 숫자입니다. 손가락에 5개인데 하나가 사라진다고 하면 엄청 큰 숫자잖아요.
근데 10만 개 중에 99,099개는요. 티가 안 나요. 거의 분모 분자가 같아지죠. 거의 이건 뭐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얘는 1에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네모로 볼게요. 자, 4칸 중에 3칸. 이게 4분의 3이에요. 그 다음에 저렇게 칠해버리면 안 되겠네. 다시. 자, 처음에가 이제 4칸 중에 3칸. 그 이만큼입니다. 전체가 1이라고 봤을 때. 그 다음에가 5칸 중에 4칸이면 이만큼이에요. 왜 똑같은 거 보이지? 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얘가 자, 이렇게 막 10만 칸으로 나눴을 때 10만 칸으로 나눴을 때 그 중에 99,099칸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남아요. 이만큼. 거의 1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1로 수렴한다. 수열이 1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꼭 1만 있을까요? 2도 있어요. 3도 있고요.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떤 특정 숫자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될 때, 정확히는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될 때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고 이 알파를 극한값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A는 수렴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 발산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지? 자, 발산은 아까 내가 보였던 것처럼 무한대로의 발산도 있고요. 또 뭐도 있겠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의 발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음의 무한대로 발산도 있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자, 그 다음에 함수에서는 없었는데 수열에서 있는 발산이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진동 발산입니다. 진동 발산. 자, 진동 발산이 뭐냐면 이게 수열이다라고 하는 녀석이 자연수만 정의역으로 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함수 fx는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역을 가져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얘는 어떤 구간에 대해서는 거의 연속이었어요. 그죠? 자, 근데 수열 a에는요, 자연수에 대해서만 함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얘는 불연속입니다.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그리고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fx가 뭐 끽해야지 어려운 문제라고 해봐야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저거 한 점에서 뭐 불연속인 이런 거가 이제 fx였지 나머지는 다 연속이었잖아요. 이제 이런 게 이제 함수에서라면 일어나라네. 자, 그 다음에 a는 불연속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함수를 실제로 그려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an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다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럼 얘는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갔기 때문에 1, 2, 3, 4, 5, 6에 대해서 자, 1일 때에는 마이너스 1, 2일 때에는 1, 3일 때 마이너스 1, 4일 때 1, 5일 때 마이너스 1, 6일 때 1에 점으로 형태의 함수값을 가져요. 연속적이지가 않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진동인데요. 자, 지금처럼 n이 1일 때에는 마이너스 1인데 2거나 뭐 짝수일 때에는 1의 함수값을 갖는 이런 이제 수열 같은 경우에요. 얘가 무한대로 갔을 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극한을 친다라고 했을 때 함수값이 1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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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마일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얘가 뭐 어떤 1을 갖는지 마이너스 1을 갖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지. 맞아? 이럴 경우에 얘는 진동 발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진동한다, 발산한다. 알겠지?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꼭 1마일만 있을까요? 선생님이 진동 발산하는 또 다른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an이 마이너스 3의 n제곱. 자, 얘도 진동 발산입니다. 자, 왜냐? 자, n이 1이면 그러면 마이너스 3이에요. n이 2면 플러스 9죠. n이 3이면 마이너스 27이죠. 그죠? 그 다음에 n이 4면 플러스 81이에요. 그지? 그래서 얘도 뭐 연결하면 안 되지만 연결해봤을 때 이렇게 점점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엄청 큰 수거나 마이너스 엄청 큰 수라는 건 예상이 되겠는데 말 그대로 이거거나 이거다 둘 중에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진동발산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떠는 새끼가 있으면 진동발산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진동발산 같은데 진동발산이 아닌 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자, 이건 0으로 수렴합니다.
자, 얘가 왜 0으로 수렴할까요? 극한값이라 하면 예상되는 값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1 넣어볼게. 자, 마이너스 2분의 1. 자, 2 넣어볼게. 4분의 1. 자, 3 넣어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4 넣어보면 플러스 1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죠? 점점 좁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좁아진다 이거야. 얘네가 0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예상이 돼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거듭제곱 같은 경우에 진동 발산일 확률이 크지만 무조건 다 진동 발산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진동 발산이고 언제 진동 발산이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뒤에 가서 배웁니다. 알겠죠? 자, 대표형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수형 AN이 수렴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리미트 1번부터 갑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n 제곱. 자, 얘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n이 졸라 커진다는 얘기지. 그게 어디로 가겠냐? 1에서 엄청 큰 수를 뺀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무한대로 간다 이거야. 그지? 그러면 1에서 엄청 큰 수를 빼주면 얘가 어디로 갈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야, 사인이야. 벌써부터.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사인 2분의 n파이. 수험 보고 와서 괜찮아요. 아, 수험 보고 와서 괜찮아요? 자, 사인 2분의 n파이. 자, 할 줄 알아요, 이거? 어? 야, 니네 사인 그래프 기억하냐? 안 하냐? 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죠? 자, n에다가 1 집어넣어볼까? 이게 어디로 갈지 한번 예상해봅시다. n에다가 1을 집어넣어보면은 사인 2분의 파이에요.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맞아요? 자, n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2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사인 파이. 사인 파이는 0이죠. 그죠? 3 집어넣으면 2분의 3 파이는 마이너스 1이네. 또 4 집어넣으면 사인 2 파이는 0이네. 그 다음 또 여기겠네. 그 다음 또 여기겠네. 그 다음 또 여기겠네. 그죠? 그리고 지금 얘가 어떻게 되냐면 1, 0,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1 계속 반복이 되지. 얘가 나중에 어떤 값을 갖는지를 예측이 불가능하지.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진동 발산이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건 알겠는데 어디로 갈지가 예상이 되진 않잖아. 소은아, 얘가 계속 반복이 돼. 그래, 이게 저 끝에 가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소은아, 얘가 이렇게 계속 가? 여기 뒤에 뭐 써있겠니? 를 물어봐. 그러면은 1이야 0이야 마이너스 1이야?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이럴 경우에 진동 발산이다. 알겠죠? 정신줄 났니? 괜찮아? 정신 차리고 있어? 졸려? 어제 축제 때 무리했어? 과음했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이제 로그예요. 로그. 아, 이제 수학이 좀 재밌어집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의 n 플러스 1이에요. 자, 여러분들 내가 뭘 한번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냐면 로그 함수는요, 생경억은 꼬라지랑은 다르게, 자, 이렇게 생겼죠. 로그 함수? 뭐야 이거? 자, 이렇게 생겼죠? 생경억은 꼬라지랑 다르게 여기 위에 점근선이 마치 있을 것 같지만 점근선 없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로그 함수는 무한히 올라갑니다. 그냥 계속 올라가요. 자, 그러면은 n이 엄청 커지면 여기는 요 진수가 엄청 커지잖아요. 하다못해 여기가 뭐 n이 1이어가지고 2면 로그 2의 2니까 1일 거고요. 그지? 자, 예를 들어서 n이 1023이어서 얘가 1024가 되면 얘는 10이 될 거야. 그지? 근데 이게 이제 n이 엄청나게 커지면 이것도 엄청나게 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강의 로그 함수 그래프를 알고 있다면은 이 녀석이 무한대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예상이 되죠. 됐나요? 얘도 발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수렴이네요. 내가 어떻게 한 번 딱 보고 알았을 거야. 안 풀어봤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배운다 이거야. 알겠죠? 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3분의 2의 n-1제곱. 자, 이거 한번 n에다가 1부터 쭉 넣어볼게요. 알겠죠? 자, n에다가 1을 넣어보면은 0제곱이니까 1 되고요. n에다가 2 넣어보면은 3분의 2입니다. n에다가 3 넣어보면은 9분의 4, 4 넣어보면은 27분의 8, 5 넣어보면은 81분의 16.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에요.
얘가 저 끝에 어떤 숫자가 예상이 되니를 물어봤을 때요. 분모는 엄청 빨리 커지고 있는데 분모와 분자 사이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죠. 이 분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잖아요. 분수의 정의가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라고. 그러면 분모에 대해서 분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 0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상해야 돼.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한다. 4번이 정답이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마이너스 2의 n제곱.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자, n자리에다가 실제로 1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1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입니다. 2 넣어볼게요. 5예요. 3 넣습니다. 마이너스 7. 4 넣으면 어렵다. 벌써 어렵다. 17. 그치? 그 다음에 5 넣으면은 마이너스 31. 자, 얘가 지금 함수값이 어떻게 해? 점점점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점점.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진동 발산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뭐의 극한에 대한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함수의 극한 리미트는 좀 전지전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사칙연산에 대해서 다 쪼개진다라고 그랬지. 네. 다 기억하고 있죠, 이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개수 앞으로 보낼 수 있다. 더하기에 대해서 쪼갠다. 빼기에 대해서 쪼갠다. 곱하기에 대해서 각각을 극한치면 된다. 나누기에 대해서도 각각을 극한치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도 어떤 꼴이냐에 따라서 금방금방 답을 찾는 스킬을 배웠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플러스 3분의 5x 마이너스 10 이런 게 있을 때 얘 2분의 5였어요. 기억납니까? 아, 네. 앞에 최고차원.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선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였죠? 수열의 극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함수의 극한에서 어렵게 다가왔던 건 0분의 0꼴이었을 거야. 맞나요? 0분의 0꼴은 이제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었던 거 기억해요? 함수의 극한에서 0분의 0꼴은 루트가 있을 때에는 유리화해줘야 되고, 맞아요? 루트가 없을 때는 뭐 어떻게 해요? 인수분해해줘야 된다.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죠? 근데 자, 여기에서도 이 수열의 극한에서 0분의 0꼴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어렵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어려워요. 자, 그럼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습니다. 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면 최고차를 나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쓱 지우시고 최고차의 개수의 비입니다. 개수의 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3분의 5n 마이너스 10 이렇게 있으면 얘 2분의 5다 이거야. 똑같지? 똑같아. 자,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에서요, 이 녀석이 이제 다항식인 경우와 무리식인 경우가 있는데요. 자, 선생님, 무리식인 경우 먼저 설명할게요. 무리식인 경우에는 유리화한다. 똑같죠? 루트 마이너스 루트 an 마이너스 루트 bn 이제 이런 꼴이 있으면 이 녀석을 유리화해 주셔서 수열이지만 유리화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인 경우 최고차항으로 묶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은 최고차항으로 묶지 않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푸냐면은 최고차항으로 묶지 않고 최고차의 부호를 가진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차의 부호를 가진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1번에 이거 다항식인 경우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9 이런 거. 자, 얘가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n 제곱도 무한대고 4n도 무한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에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최고차항으로 묶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풀지 마시고요.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플러스 무한대다라고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2n이면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지? 이건 별로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최고차항으로 묶어가지고 막 0으로 보내고 막 해야 돼요. 근데 함수에서도 똑같았어요.
니네 함수의 극한에서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다항식 꼴인 경우에는 최고차항으로 묶어가지고 0으로 보낸다 이렇게 해서 풀었었거든요. 기억 안 나지? 그렇게 안 풀었으니까. 그렇게 배웠었어요. 근데 이 수열의 극한에서 똑같습니다.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아요. 진짜 어려운 거 아니야. 아직은. 자, 그 다음에 겁주는 자, 넘어가셔서 대표형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대표형 2번 문제 보시면 다음 극한을 조사하고 존재하면 극한값을 구하죠. 자, 첫 번째 거 발산입니다. 이유 왜? 자, 이거 n자리에 x 넣고 생각해봐. 얘가 왜 무한대 발산이냐? 이 새끼들 이거 최고차항이 그 차수가 다르지? 네. 그지? 분자가 더 차수가 크잖아. 네. 이거 니네 함수에서 똑같이 안 왔니? 했습니다. 이거 똑같이 x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분자 차수가 높으면 발산이었다고. 분모 차수가 높으면 0으로 수렴이었지.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개수의 비였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그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분자의 차수가 더 높기 때문에 무한대 발산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4였으면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이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야,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지? 어렵냐? 안 어렵지? 니네 전교육 과정에서는요, 이게 반대였어요, 순서가. 수열을 배우고 난 다음에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난 다음에 함수의 극한을 배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열의 극한이 근데 난이도가 좀 더 높거든? 그래서 수열의 극한 어려운 걸 막 배우다가 함수의 극한 넘어가잖아? 그럼 애들이 선생님 너무 시시해요. 함수의 극한은 시시하다고 했었다고. 왜냐면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웠으니까. 근데 지금은 니네 순서 바뀌었잖아요. 함수의 극한을 먼저 배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거를 먼저 배웠어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극한을 배우는 건데 함수의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도 수열의 극한 배우는 거 초반 부분에서는 수월할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0이네요. 이유는? 분모가 차수가 크니까. 알겠어요? 분모 차수가 크니까 0이야.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네요. 네. 맞아요? 여기 분자에 있는 n의 1제곱이랑 분모 속에 들어있는 루트 n 제곱항이랑 이게 같은 차수예요. 같은 차수면은 최고차의 개수의 비죠. 최고차의 개수가 분모의 최고차이게 여기 1 있잖아, 그지? 분모의 최고차는 루트 1이고요. 내가 굳이 루트를 쓰는 이유는 여기 1이 아닌 숫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 2가 써있으면 루트 2라고 해야 돼요. 자, 루트 1이고요. 분자의 개수는 2죠. 그래서 얘는 2로 수렴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존나 쉽죠? 자, 넘어갑니다. 자, 대표형 3번 문제 봅니다. 극한을 조사하고 존재하면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얘가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요. 이 녀석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네요. 맞나요? 최고차가 부호가 음수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근데 얘네들은 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유리화 해줘야 된다. 알겠죠? 자, 2번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유리화 재밌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루트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 한테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을 곱하고 분모에도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이 이렇게 오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전개해주게 된다면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 분의, 자, 여기 앞에 놈 제곱 빼기 뒤에 놈 제곱 합차공식 생기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2n이 생겨요. 고마워요. 네, 2n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함수의 극한 때부터 꾸준하게 해왔지만은 지금처럼 유리화를 해줘야 되는 경우에 유리화를 해주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생깁니다. 지금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제일 중요한 건 분모와 분자의 차수죠. 근데 지금 분자에 보면은 n의 1차, 분모에 보면 루트 n 2차 같은 차수예요.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의 비 루트 1이라고 하면 틀리고요. 여기 뒤에 n 있네요. 루트 1 더하기 1 분의 2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1로 수렴한다라고 해줘야 돼. 알겠지? 요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1 있는 거고 여기에도 1 있는 거고 2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니다. 자, 3번 문제도 여기서 분모 분자에다 뭘 곱해야 되냐면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 여기도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을 곱해야 돼. 그지? 자, 그럼 제가 이제 뭐가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앞에 놈 제곱 빼기 뒤에 놈 제곱이 생기니까 n분의,
그 다음에 분자에서는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 이렇게 생깁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 부모분자 차수가 똑같죠? 네. 둘 다 1차예요. 그죠?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의 비, 여기 1 있고 여기 1 있고 여기 1 있잖아. 그지? 1분의 루트 1 플러스 1 2가 수렴값이다. 넘어갑니다. 자, 대표형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자, 이거 함수의 극한은 똑같습니다. 야, 근데 이게 바뀐 교육 과정이 참 좋아요. 더 쉬운 극한을 배우고 더 어려운 극한을 보는 거니까. 그죠? 그 전에 니네 그 수열의 극한 배우고 함수의 극한 배울 때는 되게 어려워했거든. 수열의 극한을. 근데 지금은 이제 함수의 극한을 먼저 배우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등식이 성립하도록. 자, n이 무한대로 간대요. n이 무한대로 가는데 0이 아닌 극한값을 갖는다. 자, 이 멘트 기억하세요. n이 무한대로 가는데 0이 아닌 극한값을 갖는다는 것은 분모분자의 차수가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분모분자의 최고차의 개수의 비가 6분의 1이라는 거지. 2분의 1. 그치. A는 2분의 1인 거야. 3분의 A가 6분의 1인 거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이거 유리화 해줘야 되네요. 빌어먹을 거. 자, 그럼 유리화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자, 2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에 루트 n제곱 마이너스 3a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 분자에 앞에 놈 제곱 빼기 뒤에 놈 제곱 생기니까 마이너스 3an 더하기 빼기 1의 결과가 3이다라는 식이 되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봐야지. n이 무한대로, 자, 이것도 또 멘트 잘 봐요. n이 무한대로 가는데 0이 아닌 극한값을 갖는다는 건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고 개수의 비가 3이라는 거야. 자,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라는 말을 왜 주냐면 니네 실제 시험 문제에선 여기에 앞에 하나 더 있다. bn 세제곱 이렇게.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기 때문에 b는 0이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단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최고차의 개수의 b가 3이 나온다는 건데 여기에 1 있고 여기에 1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3a 있잖아요. 그럼 루트 1 더하기 루트 1분의 마이너스 3a가 3이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a는 어렵다. 마이너스 2?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안 어렵죠? 네. 야, 많이 풀었네. 자,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5번. 자, A에 대한 다음을 답하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와! 이거 어려운 거다. 뭐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리미트의 성질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어요. 그죠?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고요. 수열의 극한에서 리미트의 성질에 대해 배웠습니다. 리미트의 성질은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니네가 상상하는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전지전능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너네가 상상하는 모든 게 다 되는 게 리미트의 성질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리미트 an을 지금부터 k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요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 리미트가 얘한테 각각 적용이 가능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k 플러스 4분의 3k 플러스 1이 2다라는 식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k는 7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쉽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an이란 녀석의 극한이 4인 거야. an의 극한이 4인 게 아니라 n 곱하기 an의 극한이 4인 거예요. 알겠지? 자, 근데 리미트는요, 얘들아, 너네가 상상하는 모든 게 다 된다 그랬어요. 부분 극한도 되죠. 부분 극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주어져 있는 녀석을 이렇게 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곱하기 n제곱 곱하기 nan 분의 2n제곱 더하기 3n이라고 놓고 이 리미트를 얘한테만 먼저 극한 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얘가 4잖아. 그러면 4n제곱 분의 2n제곱 플러스 3n이 되죠. 리미트. 자, 그러면은 분모분자의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의 비 2분의 1이다. 오케이? 안 어렵죠? 넘어가.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랑 똑같습니다. 자, 수렴하는 두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왜 자꾸 넘겨본다고 해야 되는 게 줄지 않아요. 어디까지 해야 힘 닿는 데까지. 힘 닿는 데까지요. 힘 닿는 데까지 할 거예요.
자, 볼게요.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해요. 근데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베타로 수렴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때 다음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든 항들의 값이 AN 수열의 첫 번째 항이 BN 수열의 두 번째 항, AN 수열의 두 번째 항과 BN 수열의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각각의 항들을 비교했을 때 BN 수열이 AN 수열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면 그것들의 극한값도 베타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야. 상상이 돼요? 두 개의 수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AN 수열의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BN 수열도 마찬가지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근데 BN 수열이 AN 수열 각각의 항들을 비교했을 때 BN 수열이 AN 수열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면 그럼 그것들의 극한값 알파와 베타도 마찬가지로 베타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쉬운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CN 수열에 대하여, 이거 사이값 정리죠? 기억나요? 사이값 정리? 그래서 AN 수열의 극한값이랑 BN 수열의 극한값이 같으면 CN 수열의 극한값도 반드시 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 이거 니네 저기에서 함수의 극한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N 수열이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AN 수열의 극한이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BN 수열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이게 BN 수열의 극한값이라고. 그러면 AN 수열과 BN 수열의 극한값 사이에 항상 CN 수열이 있다면 이 CN 수열의 극한값은 AN 수열과 BN 수열의 극한값이랑 반드시 같은 극한값을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좌우의 극한값이 같음. 이거 근데 별표 치세요. 시험 문제 한 문제 100% 안 나오면 손가락 자르세요. 이거 안 나오면 내 손가락 자르세요.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지? 자, 좌우 수열의 극한값이 같으면 가운데 껴있는 수열의 극한값도 반드시 그 값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1번.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같을 때 sin n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이렇게 한번 지금 가장 좋은 풀이는요, 그냥 여기서 바로 얘가 0이다라고 찾는 거예요. 자, 바로 0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찾냐면, 니네 삼각함수 배웠잖아요. 사인의 값은요, 사인 세타의 값은 죽었다 깨나도 마이너스 1이랑 1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분자는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어떤 수예요, 항상. 근데 분모는 엄청 큰 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분모는 엄청 커지는데 분자는 끽해야지 마일이랑 1 사이네? 진동도 아니고요. 이거는 수렴합니다. 수렴. 어디로 수렴하냐면 0으로 수렴하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해요 하고 푸는 게 제일 좋은 풀이에요, 사실은. 알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닐 거라는 생각에 제대로 한번 풀어주면, 자, sin n 세타는 n의 값이 뭐든 간에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자연수 n분의 1을 다 곱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n분의 1 크거나 같다 n분의 sin n 세타 작거나 같다 n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자, 이제 이 식 전체를 극한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sin n분의, 그러니까 n분의 sin n 세타를 극한치는 게 아니라 이 좌우를 극한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의 극한은요,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상수잖아요.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얘는 0. 얘도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얘도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n분의 sin n 세타의 좌우가 극한값이 모두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0이다 라고 가는 게 옳은 접근이지만, 그냥 딱 보자마자 0이다 라고 나와야 돼요.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자, 실제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건 이제 2번 정도 난이도가 되면, 선생님이 이거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한번 예상해 볼게요. 이거는 딱 이 정도 문제는요, 니네가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앞장의 오른쪽 아래에 있을 거예요. 항상 그 위치에 선생님들이 내시더라고요. 앞장의 오른쪽 아래. 번호로 따지자면은 앞장에 4문제 있으면 4번이고 앞장에 6문제 있으면 6번일 거예요. 항상 그 위치에 내세요, 선생님들이. 자, 보면은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겁니다. 자,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래. 요거 줘놓고서는.
그러면 우리가 극한 쳐야 되는 모양을 이 가운데 녀석한테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 사이가 정리 이용할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뭐 해줘야 돼? 다 4연수 n을 곱해야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n제곱 플러스 1분의 2n제곱 플러스 n 크다 an 크다 n제곱 플러스 2분의 2n제곱 플러스 n 되고요. 자, 이제 요식 전체를 극한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을 치는 게 아니라 그 an의 좌우 극한을 치는 거지. 그럼 왼쪽에 지금 분모 분자의 차수가 똑같으니까 1분의 2니까 2, 여기도 1분의 2니까 2예요. 그러면 얘도 무조건 뭐다? 2다 이거야. 넘어갈게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나왔어요.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 등비수열이 뭐예요? 계속 곱해지는 거. 계속 곱해지는 거죠. 계속 곱하거나 계속 나누는 걸 등비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은요, 얘가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하는지는 누가 결정하냐면 공비가 결정합니다. 공비. 자, 예를 들어서 등비수열 중에 이런 수열이 있을 거예요. 2, 4, 8, 16, 32. 그지? 저 끝에 뭐로 갈까요? 저 끝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수열이. 이게 뭐인지 아니, 일반항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얘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졸라 커지겠지. 이게 무한대로 가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243, 이런 숫자가,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해볼게요. 저 끝에는 마이너스 무한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2,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자,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해보자. 저 끝에 0으로 드디어 수렴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등비수열이 수렴하고 아니고는 누가 결정한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공비가 결정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 더 가볼게요. 자, 3, 마이너스 1, 3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81분의 1. 자, 얘는 어디로 갈까요? 얘도 0으로 가겠지. 맞아요? 분모가 엄청 빨리 늘어나는데 분자가 안 늘어나잖아요. 그치? 그래서 등비수열이다라고 하는 건, 그리고 내가 니네 그 함수의 극한할 때도 얘기했지만, 야, 발산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겠냐? 발산하는 건 어차피 답이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야? 당연히 발산하는 걸 시험 문제 안 내요. 졸라 쉬운 문제여가지고 니네들한테 왜? 졸라 쉬운 문제여가지고 니네들한테 점수 주고자 하는 게 아닌 이상. 얘 왜 이래? 갑자기 왜 써졌어? 응. 당연히 선생님이라면 수렴하는 걸 낼 거고요. 그 수렴값을 찾으라고 하겠죠. 왜? 뭐가 문제인데? 내가 너무 잘생겼냐? 뭐야? 왜 이렇게 빵 터져? 성아, 내가 너무 잘생겼나봐. 당연히 수렴하는 걸 낸다 이거야. 뭐라고? 뭐래? 은희야, 뭐라고? 같이 웃어. 아, 이거 어제 축제에 있었어요. 아, 축제에 있었던 거면 공감하지 못하죠. 자, 그럼 이제 저 위에 있는 녀석들의 그 차이가 뭐냐면 바로 공비의 차이를 갖는다라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있는 거 공비 얼마예요? 2예요. 두 번째 있는 거 공비 얼마예요? 3이죠. 자, 세 번째 있는 거 공비 얼마예요? 2분의 1이고요. 자, 네 번째 공비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자, 이것들의 차이를 봤을 때 계속 곱해서 그 숫자를 점점 작게 만들어야 발산이 되는 거지. 계속 곱한다는 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졸라 계속 커지게 만들거나 계속 작게 만들거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2랑 3을 곱하면 발산인데 2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수렴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비의 크기에 따라서 등비수열은 발산하든지 수렴하든지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또 하나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공비가 1인 상황 만들어 볼게요. 자, 5, 5, 5, 5, 5. 자, 가면 뭐겠어요? 저 끝에? 5. 얘도 수렴이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수렴하는 경우를 살펴보니까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1이거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정리하자 이거야. 알겠죠? 자, 첫 번째 상황. 자, 공비가 1보다 크면요.
자, 공비가 1보다 크면, 자, 이거 첫째 항 1인 수열이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은요, 첫째 항이 1인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공비가 1보다 크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1보다 큰 숫자 계속 곱하니까. 2를 계속 곱해도, 야, 2만 해도 10번 곱하면 1024야. 맞나요?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 다음에, 공비가 1이면, 그러면 1에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첫째 항이 1이기 때문에, 알겠지? 만약에 얘처럼 첫째 항이 5면 5에 수렴하겠죠?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0에 수렴한다. 자, 이게 니네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0에 수렴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진동 발산한다 이거예요. 진동 발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마이너스 뭐 5를 곱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점점 벌어지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아들어요? 소은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온다? 요 녀석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수렴하는 녀석, 0에 수렴하는 녀석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첫째 항에 수렴하는 녀석 너무 쉬워요. 근데 이건 알겠죠?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 밑에 수렴 조건입니다. 자, 여기서도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100%. 안 나오면 손가락 자르세요. 자, 어떤 등비 수열을 주고 너희들한테 이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요. 지금 보면 여기 위에 이 두 녀석이잖아요. 이 두 녀석을 모두 포함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1보다 작다 아닙니다. 내가 진짜 강조한다. 1보다 작다 아니다. 수렴 조건 1보다 작거나 같다야. 알겠어? 제발 니네 보기에 작다일 때의 답과 작거나 같다일 때의 답이 있을 거야. 무조건이야. 없는 적이 없었어. 알겠어? 작거나 같다야. 1이어도 수렴은 하거든. 알겠지? 제발 기억 잘 해주세요.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내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중단원, 2단원 넘어가면 내가 뭐 배울 거라고 했냐면 급수 배울 거라고 그랬어요. 급수는요. 이제 미리 얘기해 줄게요. 자, 급수는요. 조건이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이거거든. 그래서 헷갈려해. 알겠지? 알겠죠? 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작거나 같던데 급수의 수렴 조건은 작다예요. 요거 구분 잘 하시고 제발 실수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첫째 항이 1이 아니라 첫째 항이 특정 숫자 A일 경우에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자, 요거는 당연히 달라붙는 거고요. 뭐가 추가되냐면 첫째 항이 0이다. 야, 첫째 항이 0이면 R이 공비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항상 0,0,0,0,0,0,0이니까 수렴입니다. 알겠지? 네. 자, 넘어갈게요. 7번. 자, 다음 극한을 조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야, 이거 1단원 끝나겠잖아? 그지? 2장밖에 안 남았는데? 아주 좋은 속도예요. 아주 사랑스러워. 자, 7번 문제 봐봐요. 야, n이 무한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3의 n제곱이 2의 n제곱보다 큰 차수다. 얘들아, 이런 지수함수 형태에서는 밑이 크면 차수가 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최고차의 개수의 비를 살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1분의 1 해서 얘는 1이다. 쉽죠? 함수극한 하고 왔으니까 쉬운 거야. 자, 그 다음에 얘 볼게요. 자, 여기는 녀석 선생님이 팁 줄게요. 자, 차수 통일시켜야 됩니다. n 플러스 1제곱, n제곱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거 차수 통일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두 번째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2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이라고 해놓고 보세요. 차수 통일. 자, 그럼 분모 차수가 클까요? 분자 차수가 클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내가 뭐라 했냐면 이런 지수함수 형태에서는요, 밑의 크기가 곧 차수의 크기라 그랬어요. 얘는 최고차가 5차수인 거고 얘는 최고차가 3차수인 거예요. 얘는 0입니다. 분모 차수가 크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분모 차수가 크니까 얘는 0에 수렴한다. 자, 그 다음에 얘 차수 통일하세요. 그러면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입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최고차의 부호를 가진 발산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죠?
최고차가 4의 n제곱이 최고차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쉽죠? 네, 넘어갑니다. 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입니다. 자, 다음 등비수열을 수렴하도록 하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얘 같은 경우 첫째 항이 1이고 지랄, 첫째 항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공비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 등비수열입니다. 그죠? 오랜만에 나오니까 재밌죠? 네. 자, 얘가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얘가 수렴하려면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첫째 항이 0이거나, 또는 두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맞나요? 그래서,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다.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 판별식 써보면 판별식이 d가 0보다 작아요. 그 실수 x의 값은 존재하지 않죠? 요건 버리고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제 얘를 보면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작거나 같다 1보다 라고 하면 이거 자, 이렇게 하나 2차 연립부등식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와 x제곱 플러스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의 연립부등식이 생겨요. 그래서 첫 번째 식 풀면은 제발 진짜 싫어하냐? 내가 잘못 풀었기를 바라자. 씨발 있네. 요거 판별식 쓰면 0보다 작아요. 그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2차 함수가 떠있다는 얘기야. 그럼 0보다 크다는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 첫 번째 거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거는 x의 x 플러스 1 작거나 같다 0보다. 그러면은 2차 부등식에서 이 사이 값이죠. 작다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모든 실수와 얘니까 얘가 정답이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1번 정답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자, 2번은요. 첫째 항이 x, 이거 실수 조심하세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은요, a 곱하기 r의 n-1제곱이에요. 그죠? 첫째 항을 x-2제곱이요 라고 하면 틀립니다. x-2 곱하기 x-3이 첫째 항입니다. 그죠? 조심하세요. 자, 공비는 x-3이 공비고요. 그죠? 자, 첫 번째, 첫째 항이 0이거나 그러면은 x가 2 또는 x가 3이다가 나와요. 자, 또는 자, 두 번째 공비. 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또 되잖아. 그래서 x-3이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세 개다가 3 더해주면은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에 3은 들어가지만 2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또는이기 때문에 합집합 해줘야 돼요. 합집합. 그래서 결과적으로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줘요. 오케이? 쉽죠? 넘어갈게요. 커피는 최고인 것 같아요. 어떻게 커피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한 것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죠? 이게 그 아마존 정글에서 그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나무 밑에 물 고여있는데 과일이 이렇게 빠져서 발효가 됐는데 원숭이들이 그 썩은 물에 고기를 쳐박고 그걸 계속 먹고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원주민들이 보기에 걔네들은 왜 자꾸 저걸 먹지? 하고 따라가가지고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건가 하고 이렇게 딱 먹어봤는데 뿅 갔다는 거죠. 과일주에 뿅 간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게 과일을 썩히면 굉장히 뿅 가는 맛이 나는구나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술.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커피. 커피를 어떻게 먹을 생각했을까요? 그냥 땅에서 나는 시커먼 열매인데, 그죠? 시커먼 씨인데 어떻게 이거를 갈아서 잘 말려서 볶아서 잘 말려서 갈아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을 생각을 했을까요? 최초로 먹은 새끼는 진짜 또라이였을 거야. 그죠?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우리들이 매일 먹지만 이게 어떻게 먹는 건지 최초로 먹은 사람이 정말 궁금한 건 쌀. 그죠? 아니, 바닥에 놨어요. 아주 작은 열매들이,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따다다다다 붙어있는 열매입니다. 어떻게 이걸 까가지고 뜨거운 물에 빨빨 끓여서 먹을 생각을 했을까? 너무 신기해요. 그지? 루악도 마찬가지예요, 루악. 그 고양이 똥에서 나오는 커피. 어떻게 고양이 똥을 먹을 생각했을까요? 되게 신기해.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구분은 어떤 궁금한 사람이 먹어봤는데 대박 맛있었으면 음식이 된 것 같고요. 궁금한 사람이 먹어봤는데 죽었으면 그거는 음식이 아닌 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먹을 생각했을까요? 너무 신기해요. 자, 9번 문제. 자,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 R이 -1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왜냐면 R이 -1이 아니다. 이거 왜 줬을까 고민해. 이런 조건 하나하나 왜 줬을까 고민해. R이 -1이면 이 새끼 진동이거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분모가 0이 되거든. 알겠지? 그래서 R이 왜 -1이 아닐까를 고민해. 이거 그냥 막 넘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얘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R이 뭔지를 얘기해 주질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R의 값의 범위를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자, R이 1보다 클 때, R이 1일 때, R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R이 -1일 때 맞아야 되지만 -1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4번의 케이스로 나눠서 답을 적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근데 니네 함수의 극한할 때도 선생님이 설명을 잠깐 한 적이 있지만 얘가 만약에 R의 n제곱이 아니라 R의 2n제곱이면은 여기 맨 위의 녀석과 맨 아래 녀석은 같이 쓸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R이 1보다 클 때 극한값을 구해볼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R의 n제곱입니다. 1보다 큰 값이라고 했으니까 적당히 2 정도라고 생각해볼까요? 그러면 2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n제곱이에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최고차의 계수앱이 1의 극한값을 갖습니다. 맞나요? 자, R이 1일 경우에는요.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1의 n제곱. 그냥 1을 대입해버리세요. 어차피 R이 1이라며. 그지? 1을 대입해버리세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R이 -1에서 1 사이일 때.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R의 n제곱. 자, 니네 앞으로 나랑 문제 풀면서 이거 되게 많이 볼 거야.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죠. 맞나요? 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 예를 들어서 -1과 1 사이면 2분의 1 같은 거란 얘기거든? 그치? 그러면은 예를 들어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제곱 같은 거거든. 2분의 1은 졸라 거듭제곱을 많이 하면 0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식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1과 1 사이의 R값을 가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내가 앞으로 이런 풀이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그어놓고 0으로 가고 그어놓고 0으로 간다. 자, 그러면 얘 뭐가 되냐면 0으로 수렴합니다. 자, R이 -1보다 작을 때 얘들아, R이 -1보다 작을 때에는요, 지금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풀이는 얘랑 얘를 한 번에 적었거든요?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라고 해서 한 번에 적었는데요. 이렇게 풀리는 문제보다 1보다 클 때 말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 되는 문제가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고 푸는 게 난 좀 더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은 R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R의 n제곱인데, 자, 직감적으로 얘가 1이다라고 하는 게 눈치가 채지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은 그럴 단계는 아니니까. 그 너네가 의심하는 게 R이 예를 들어서 -2가, 그러니까 R이 2인 경우에 2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n제곱 이런 건 아까 상상해봤잖아. 그치? 그럼 R이 이제 -2인 경우에도 한번 상상해보자 이거야. 적어놓고 상상하면 조금 쉬워요.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n제곱도 한번 상상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분모랑 분자, 선생님 마이너스 들어있으면 진동 아닌가요? 이런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마이너스가 들어있어도 진동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 같은 경우만 살펴보면은 분모와 분자의 n의 값에다가 같은 자연수를 계속 넣어주면서 커진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 어디로 수렴하면 거의 같아진다라고 봐야 돼요. 거의. 왜냐면 지금 분모와 분자의
차이가 1밖에 안 나요. 자, 분모와 분자는 점점 커져요. 같이 점점 커지는데 분모와 분자의 차이가 끼케야 1밖에 안 난다고. 그럼 거의 나중에 같아지는 거예요. 궁금하면 1부터 숫자 다 넣어보세요. 그럼 분모 분자가 거의 같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걸 점을 찍어도요. X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N축이겠지. N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이 녀석은 1로 수렴한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과 같이 이제 아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녀석의 수렴 여부를 묻는 문제가 서술형에 등장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 실제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면은 선생님들이 니네들이 이거를 좀 고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좀 쉽게 풀게 만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프린트를 받아보고 하면 알겠지만은 이 녀석이 R값을 나누어서 그 나누어진 R값에 따른 극한값, 얘가 발산하는지 아니면 수렴하면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내야 되는 서술형 문제가 한 30% 확률로 출제가 될 겁니다. 알겠죠? 시험 3개 보면 3개 학교에서 시험 보면 1개 학교에서 나와요. 자,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별표.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었던 거 기억합니까? 수학 2에서요. 3가지경으로 나눴던 거.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xt-x, ft. 경우에 따라서 푸는 법이 딱 정해져 있었죠. 그죠? 그래서 똑같아요. 똑같은데요. 선생님이 조금 더 강조하고 조금 더 좋아하는 방법은요. 지금 여기 방법 1을 보면은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극한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귀납적 정의가 무슨 얘기냐면 내 수열에서도 했었어요. an 플러스 1과 an이 한 식의 같이 있음. 가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봐봐요. 요거 an 플러스 1과 an이 한 식의 같이 있지. 그치? 자, 이럴 경우에 문제를 이제 리미트 an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일반항을 직접 구하기예요. 일반항 직접 구했던 거 기억합니까? 이거? 알파 놔가지고 안 나죠? 몰라도 돼요. 첫 번째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알긴 해야 되는데 이 방법 자체를 까먹었다는 건 좀 문제야. 이 방법 자체를 까먹었다는 건 좀 문제인데 한번 간단하게 이 방법 자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처럼 이제 an 플러스 1은 3분의 2 곱하기 an 플러스 1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 항에 3분의 2를 곱하고 1을 더하면 다음 항이 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1이면 그 다음 항은 여기다가 3분의 2를 곱하고 1을 더한 3분의 5다 이거야. 그 다음 항은 여기다가 3분의 2를 곱하고 1을 더한 9분의 10, 9분의 19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 전항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계속 더한 등차 수열도 아니고 그 전항에다가 똑같은 숫자 계속 곱한 등비 수열도 아니야. 곱하고 더하고 막 역수 취하고 막 지랄 발광을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인데요. 자, 지금 같은 형태에서는 어떻게 풀었었냐면 이 개수로 3분의 2라는 개수로 an의 개수로 묶었어요. 그래서 an의 개수로 묶어줘서 뒤에 있는 1이 사라진다라고 해서 알파라고 놓고 여기 왼쪽에도 똑같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를 똑같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전개하죠. 전개했더니 이 식이 됐을 때 이 녀석이 1이어야 된다로부터 알파의 값을 찾는 거야. 3이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알파를 여기 위에 식이 여기다가 3 대입해주고 여기다가 3 대입해주면 요 아래 식이 나오는데 이때 얘를 bn 플러스 1이다. 얘를 an이다. 아이고 bn이다. 라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치환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어요. 기억이 나나? 안 나냐? 그래, 진짜 풀어줘야 되냐? 가자. 그래, 풀자. 풀어줄게요. 이거 근데 방법 자체는 알아야 돼. 알겠지? 특히 은희 너 방법 자체 알아야 된다고. 자, an 플러스
1은 3분의 2an 플러스 1처럼 단순한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닌 경우에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an의 개수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3분의 2에 an 생기고 여기 뒤에 플러스 알파, 얘는 마이너스 알파라고 했는데요. 똑같아요. 플러스 알파라고 놓으시고요. 여기도 얘랑 똑같은 모습 만들어줘야 돼요. a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합니다. 그러면 an 플러스 1은 3분의 2an에 3분의 2 알파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 그때 이 위의 식과 아래 식이 서로 같은 식이어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는 1이다로부터 알파는 마이너스 3을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그러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은 3분의 2 an 마이너스 3이다라는 식이 나오고요. 이때 이것과 이것을 bn이라고 치환합니다. 지금부터. 자, bn. 그러면 얘가 bn 플러스 1은 3분의 2 bn이다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bn 수열은 첫째 항이 b1이고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 수열입니다. 근데 첫째 항이 b1인데 bn이 an-3이기 때문에 첫째 항은 a1-3이고요. a1은 문제에서 1이다라고 줬으니까 첫째 항이 마이너스 2, 공비가 3분의 2인 수열이 bn 수열이야. 그러면 bn 수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2의 n-1제곱이다라고 만들어낼 수 있고요. 첫째 항 공비. 언니! 시선 돌리지 마. 너 때문에 하는 겨 이거.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an으로 돌려놔야 되잖아. bn을 an으로 돌리면 an-3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3의 n-1제곱이고 3 넘기면 an은 마이너스 2의 2분의 3의 n 언제부터 2분의 3이었냐? 소름 돋네. 자, 3분의 2의 n-1제곱에 플러스 3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an이 나오죠. 자, 이렇게 극한을 치고 난 이렇게 an을 직접 구하고 난 다음에 이 an을 극한 치는 거예요. 이 an을 극한 치면은 3분의 2라고 하는 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저 공비의 거듭제곱이 0으로 갑니다. 그랬기 때문에 3만 남아서 극한값은 3이다라고 풀어주는 방법이 있다 이거야. 일반항을 직접 찾는 방법 추천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나는 두 번째 방법을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개념이에요. 잘 보세요. A1, A2, A3, A4, A5가 이렇게 가서 어떤 K로 수렴한다고 해보자. 알겠니? 자, 그러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k이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은 뭘까요? 봐봐라. 야, 이렇게 생각해봐. 첫째 항부터 극한 쳤더니 k래. 둘째 항부터 극한 쳐도 k야. 맞나요? 같은 수열 안에서 가는 거니까. 얘가 같은 수열 안에서 n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n으로 n 차수로 달려가든 그것보다 한 발 빠르게 달려가든 어쨌든 간에 걔네들의 종착지는 k다 이거야. 이게 졸라 중요한 거야. an의 극한이 k면 an 플러스 1의 극한도 k다. an 플러스 3의 극한도 k야. 세 칸 앞에서 가도 k예요. 그죠? an 마이너스 3의 극한도 k입니다. 세 칸 뒤에서 가도 k예요. 극한은 항상. 그래서 같은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내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왜 이 개념으로 푸냐면 얘네 뒤에 가면은 활용해요. 활용. 넓이, 부피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수열의 극한을 치게 되는데 그때 그 활용에서도 사용이 돼요. 그거 지금 뺐네요. 그거 23페이지고. 그럼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 한번 극한 쳐볼게요. 자, 요거 가져옵니다. 식.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은 3분의 2 an 플러스 1 이 전체를 극한 쳐볼게요. 그러면은 an 플러스 1의 극한이나 an의 극한이 똑같이 k라고요. 그래서 k는 3분의 2k 플러스 1이다가 돼요. 그러면 k는 뭐가 돼? 이거 넘어가면 3분의 1, 그러면 3. 그래서 an의 극한은 3이다. 자, an의 극한이 3이다라고 하는 걸 전 페이지에서는 이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러네요. 여기서는 그냥 똑같이 k다라고 해서 풀면 또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라스트 팡이네요. 자, 이것도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래. 그럼 리미트 AN을 지금부터 K라고 해. 리미트 AN을 K라고 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도 K야. 그지? 그럼 여기다 극한 다 쳐봐. 그러면 3K는 K 플러스 4다 이거야. K는 2다. 졸라 쉽죠? 네. 알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하는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극한을 쉽게 풀기 위해서 이렇게 풀자는 건 아니야. 니네 수열의 극한에 활용에 들어가면 진짜 토 나와요. 막 도형의 넓이, 부피, 막 높이, 길이 이런 거를 가지고 막 수열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근데 그때 갔을 때 엄청 잘 사용돼요, 이게.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